경남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정어리 집단 폐사가 발생한 창원시 마산 앞바다에 또다시 정어리떼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정어리떼는 11일 오전 마산 하포구 3.15 해양누리공원 앞바다에서 발견됐으며 창원시는 해양 오염과 악취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2일 수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정어리 폐사 규모를 1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사체는 소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폐사체 일부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냈습니다. 창원 일대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 기사들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택시를 이용하며 기사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분산시킨 뒤 바람막이 점퍼로 손을 가리고 차량 수납 공간에 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6차례에 걸쳐 9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 6건 중 5건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추가 범행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공언어는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외국어나 신조어로 물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발행된 17개 지자체의 자료 절반 이상에 외국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어 파괴를 막기 위해 법과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바이브 위크, 페이백, 리노베이션, 글로벌. 우리말 단어가 있는데도 외국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발행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를 분석해봤더니 100건 중 53건, 절반 이상의 외국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외국어 사용 비율이 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우리말과 한글로 적을 수 있는 건데도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 글자로 적는 경우가 있는 거죠. 눈높이가 일반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기본법은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도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외국어나 신조어, 일본어 투 영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 파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같은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0개는 꼭 바꿔보자. 제일 많이 잘못 쓰고 있는 거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펼치면서 서로 좀 독려하고 하면 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국장급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공공언어를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개선하면 28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국립국어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말 단어와 문장으로 공공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외국인이 양산시에 체납한 지방세가 1억 4,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932명으로 체납액은 1억 4,600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가 총 체납액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양산시는 외국인 체납자들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정비하고 체납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잦은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3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이 지난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의령구는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 주최 측 추산 17만 명이 행사장을 다녀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축제는 축제 시작 전 예약이 마감됐던 의령 뱃길 투어를 비롯해 리치 복권이 인기를 끌었으며 어린이 직업체험 등 체험 위주의 행사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솥바위 주변 체험거리와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브리핑이었습니다.